어, 찬입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냉차입니다. 다들 냉아입니다. 미나님 냉아입니다. 밀키님도 냉아입니다. 미미님도 냉아입니다. 초그린님도 냉아입니다. 루나나님 냉아입니다. 램님 냉아입니다. 우열님도 냉아입니다. 에르메님도 냉아입니다. 집 가고 싶다님 냉아입니다. 구루미님도 냉아입니다. 허니 미드나이님도 냉아입니다. 호더님도 냉하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냉아입니다. 어떻게 또 재밌는 방송 또 시청이 되셨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각자 저녁이 됐을 때 각자의 일상 라디오를 진행하긴 하지만 원차가 이전에 앞으로는 저희가 데뷔할 때까지는 방송을 진행할 테다 보니까 조금 다들 재미있는 시청이 되셨는지 아니면 조금 어딘가 그랬는지. 실험님 반갑습니다. 냉하입니다. 냉차 써진 대로 읽어주는 거 좋다. 이게 제가 조금 버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책을 읽거나 약간 뭔가 그런 습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보이는 대로 읽고 좀 그런 것들이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자다가 알람 울려서 왔어요. 졸려요. 졸린 상태로 또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이 원래 저녁 시간 라디오가 수면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편한 수면을 조금 취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 재미없으면 보지 않습니다. 온차만 못 먹은 에피 재밌었습니다. 살짝 버퍼링 걸렸는데 냉천이 버퍼링인지 유튜브 버퍼링인지 잠깐 헷갈렸어요. 네? 그니까 저한테 유튜브 버퍼링이었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제 버퍼링 혹시 정말로 제가 버퍼링에 걸린 것처럼 유튜브였는지를 조금 유튜브 버퍼링 1초 정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조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조금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방금 이게 아니군요. 여기가 얼굴 플러스 목소리 맛집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저희 채널이요. 저도 버퍼링 걸렸었는데 전에 능차님 버퍼링 걸리면 이모지 같은 거 있지 않았나? 그거 저도 확인해 봤는데 네, 추가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멤버십을 제가 방송하고 진행하고 있을 때 멤버십을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이 안 뜨셔서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멤버십 가입했을 때 뜨는 것도 다 바꿔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새로운 찬입이 분이 생기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찬입이 분들이 가입해 주신 걸 재가입해 주실 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다들 조금 날씨도 많이 풀리고 또 비도 이제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되게 조금 괜찮았는데 이전까지는 뭔가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춥기도 했는데 지금 날씨는 좀 많이 괜찮더라고요. 적당한 뭐라고 해야 될까? 적당한 온도? 날씨? 끊고 가입하고 싶을 정도로 궁금함 바뀌었나요? 네, 그 버퍼링 이미지가 저한테 조금 잘 어울린다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바꿔서 해주셨더라고요. 추워져서 감기 걸렸어요. 온차한테 옮은 듯. 감기 아무래도 일교차가 조금 심해지면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분들도 열이 갑자기 오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아침에 비 쏟아지더니 갑자기 안 내리더라고요. 아침에 시원해져서 좋아요. 저는 이제 좀 추워요. 첫 번째 멤버십 했었는데 끊었다가 아니요
제가 이후로도 그 방송 꾸준히 할 테니까요. 그때 기회가 되신다면. 네. 아침에 조금 추웠어요. 요즘 감기 환자가 많더라고요. 이게 이전이랑 좀 다르게 감기 환자가 정말 단순한 감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합병증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단순히 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조금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감기에도 안 걸리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비염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코로나 섞여 있던데 코로나 걸릴까 걱정돼요. 코로나 한 번도 초구리님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 보셨나요? 혹시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도 다 하셨나요? 전 비염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콧물 흘리고 있어요. 그거는 코감기가 맞는 것 같네요. 램님 근데 지금 주무시다가 알림 듣고 졸린 상태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방송 보시다가 너무 졸리시면은 주무시고 저희가 이제 아카이브 이전 방송들 전부 다 아카이브 이제 처리 마지막 작업이 돼가고 있거든요. 한 번에 또 쫙 올릴 테니까 그걸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비염 때문에 감기 걸려도 모릅니다. 가족들 다 걸렸는데 저만 건너뛰었어요. 이체까지만 맞춰. 아 그런가요? 그래도 진짜 안 걸렸다는 것 자체가 환영합니다. 뭔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네요. 근데 방금 제 쪽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었군요. 네, 겹쳐서 나온 것 같네요. 파란색 버퍼링 이게 그 준비해 놓으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버퍼 근데 정말 그거긴 한데 이게 맞는 걸까요? 눈송이 같아 보이기도 해서 좋아요. 눈송이 같아요. 눈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괜찮긴 하네요. 제가 약간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의 심정이 온차가 털상자를 약간 피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걸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만의 뭔가 아이덴티티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서 기쁘긴 합니다. 네. 버퍼링이 머리색이랑 잘 섞여서 이뻐요. 제 머리카락 포인트를 맞춰서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일반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어두운 것도 있고 잘 어울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온차가 털상자면 냉차님도 털상자 뭉쿵쳤었지. 털상자는 저희들 사이에서 온차만인 걸로 하죠. 네. 세 명 다 털상자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은. 나도 이제 냉차티콘 쓸 수 있다. 실험님, 제가 지금 이 버퍼링에 너무 빠져서 좀 했는데 실험님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멤버십 가입하면은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어떤 멤버십이었죠? 온차에게 특식 넣어주기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입해 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이제 온차에게 새우깡 하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 있는 멤버십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빨리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베이비입니다. 6개월 지나야 온전한 찻잎이가. 그래도 벌써 꽤 지금 일찍 가입하신 분들이 곧 3개월 아닌가요? 이제 2개월 되셨고 조금 일찍 가입하신 분들이 곧 3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새우깡 언젠간 새우튀김이 되는 그날까지. 새우튀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얼마 됐대요? 3개월이에요. 아, 3개월 되셨군요. 첫 멤버십 영상 올라오던 날 가입했는데 이게 1개월 그리고 3개월 6개월 아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맞나요? 아, 그러네요. 맞네요. 1개월 2개월 3개월 하고 이제 6개월 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전 그림자 복도 때 가입했어요. 아, 밀키님은 그림자 복도 때 가입을 하셨나요? 확실히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온차에 목만 문제가 없다면 매일매일 공포게임만 시키면 저희가 인원을 충분히 빠르게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제가 그걸 봤어요. 팬카페에 한 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올려주셨는데 하모니카를 물고 그 공포게임을 하면 어떠냐라는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올려주셨는데 그걸 이용하면 온차를 잘하면 구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룰렛 들켰어요. 아, 룰렛은 저희가 온차가 조금 방심하고 있던, 그러니까 온차가 조금 저희가 너무 방심하고 있던 사이에 들켜버려가지고.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온차한테 들킨 대신 여러 가지를 안에서 내부로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또 이제 여러 가지 할 건데 온차가 지금 확률을 0.0001%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선 온차를 열심히 설득시키고 있어요. 최대한 확률을 좀 올려서 못해도 어쨌든 뭐 가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확률을 조금 높인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0.1% 하는데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온차한테 조금 꼬드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온차가 후원을 많이 받고 뭔가 이런 거를 많이 받으면 온차가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힘을 조금 열심히 다 같이 머리를 굴려보고 있습니다. 공게임 종류를 각각 0.001%씩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 이제 못해도 1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네. 그리고 하모니카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긴 한데 온차를 아무래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빠르게 냉차, 홍차 대비 때문에라도 온차가 힘을 내줘야 할 텐데 공캠 나올 때까지 돌려주겠어. 찻잎의 힘을 보여주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반응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찻잎이 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아이디어 주시는 것들도 있고 온차가 이제 어느 정도면은 조금 움직일 수 있을까 같은 것도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모니카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찻잎이 분들이 이제 만약에 미션금을 걸어 주신다면 1,000원의 목숨 1회 같은 걸로 해서 하모니카 소리 한 번이 날 때마다 목숨이 한 번씩 까이고 뭐 0번이 되면은 이제 실패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저런 온차 내부의 적을 곁에 두고 있는 건가요? 내부의 적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공존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즈지 개인 기능이 많으니까 기대되네요. 룰렛은 치즈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선은 안에서 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고 있고요. 정확히 자세히 정해지거나 그러면 이후에 공지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나나님, 온차 가둬놓고 영상만 만들게 하기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뭔가 하늘에 내리는 눈송이가 좀 더 오래 내릴 수 있겠네요.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의꽃빛님 냉아냉아 반갑습니다. 냉아냉아입니다. 유튜브가 편한데 그래서 저희가 양쪽 모두에서 조금 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멤버십 인티 욕심으로 유튜브 보는데 룰렛은 치즈직이라니.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치즈직에서만 뭔가 돌아가는 룰렛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만 돌아가는 룰렛보다는 유튜브든 치즈직이든 가장 편하게 룰렛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치즈직으로 뭔가 안 하셔도 유튜브에서도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미션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튜브에서 애초에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치즈직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서드파티라고 하죠. 다른 조금 외부에 있는 기능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찬입이 분들이 유튜브에서 바로 결제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앱으로 넘어가서 결제하시고 해야 되다 보니까 안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앵차 오늘 온차가 방송한 거 많이 아주 논란거리가 가득가득하더라. 네, 저희는 모니터링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은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그냥 일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범한 온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뭔가 특별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냥 온차구나라는 느낌에, 그래서 제일 걱정되긴 해요. 저희가 원래는 제가 저 아니면 홍차, 그러니까 먼저 데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조금 방송을 이끌어가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차를 데뷔하는 게 아무래도 찬입이 분들을 가장 많이 찬입이 분들에게 가장 많은 재밌거리를 드릴 수 있고, 동시에 새롭게 보시는 분들에게도 재밌거리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였는데, 너무 아직까지는 아직까진 저희가 아는 평소의 온차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평소 온차는 논란거리가 가득한 건가, 라이브를 못 봐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궁금. 그냥 온차가 평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뭐 본인의 해석대로 뭔가를 해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무위키에 등재되시면 절반이 논란일 것 같네요. 동등하게 가위바위보 하시죠. 데뷔 관련했어요? 네, 이미 온차가 데뷔를 했기 때문에 나무위키 등재가 조건이 안에 나름 있는 걸로 아는데, 부디 그때쯤 됐을 때는 뭔가 더 이상의 논란거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좋은 이야기들만 조금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이게 확실히 날씨가 조금 많이 시원해지면서, 그리고 바람도 함께 쌀쌀해지면서 건조해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되게 습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 춥다라는 느낌이 크고, 습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차갑다라는 느낌이 크고, 비가 오고 나면 되게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뜨거운 거 마셔서 데워놓고는 천천히 마셔야지 하고 3초 만에 또 마시다가 데인 온차. 역시 멍청해. 성격이 많이 급해서 그런 것도 같긴 합니다. 가습기 켜야 해요. 차들이라 소변 보충을. 전기장판도 켜고 싶고, 확실히 입술도 트고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습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켜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는 전부 다 목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가습기를 많이 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이를 키운다는 시점에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러긴 했는데 미니 가습기를 이제 각자의 책상에 두고 조금 작업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차차랑 티티 눈에는 그게 약간 신기한, 계속 연기를 뿜어내는 장난감처럼 보일 때가 많나 봐요. 건들면 계속 뭔가 냅두면 자꾸 한 번씩 툭툭 치고, 연기 같은 게 올라오면 또 툭툭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엔 이제 쏟을 때도 많고. 야옹이들은 가습기 싫어해요. 가습기를 싫어한다기보다는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얘네들이 계속 작은데 움직이고 한다라는 게 커서 그런 건지 호기심을 자꾸 자극을 시켜서, 그래서 쏟거나 이럴 때도 많고, 미니 가습기다 보니까 이게 그 쏟아진 책상에서 떨어지면 많이 깨지거든요. 고장날 때도 많고. 낮에는 습해서 더웠는데 밤 되니까 건조하네요. 그러면 그냥 큰맘 먹고 무거운 걸 사두시는 것,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그걸 어디에 두느냐가 조금 걸리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누가 그랬는데 고양이 털 보면 건조한지 습한지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양이 털을 보고? 약간 윤기가 흐르면 습하고 반대로 뽀송뽀송하면은 건조하고 그런 건가요? 냉채나 온차 방송 보고 암흑술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재밌어 보였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게임 자체를 그냥 가볍게 즐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온차처럼 아니면 홍차처럼 뭔가 그렇게까지 많이 자세히 분석하면서 들어가진 않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직업이 나왔구나, 약간 이 정도 느낌이긴 했습니다. 좁다고 했지. 그것도 있고, 큰 가습기를 이제 트는 걸 봤는데 밑에가 되게 많이 젖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 가습기들도 틀다 보면 밑에가 많이 젖는데 이 가습기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냥 밑에가 홀딱 젖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나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다들 큰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밑에 수건이나 이런 거를 둬야 될 것 같긴 하던데, 뽀송뽀송한 말이랑 매끈 한 마리 있는데, 매끈 한 마리는 스핑크스 같은 고양이인가요? 뭔가 털이 정전기 날 것 마냥 뾰족하면 건조하고 털이 축 처지면 습하다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건조하다 보면 이제 좀 정전기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거요? 전 가습기 안 씁니다. 상여자. 아니요, 기름지다. 윤기가 흐른다, 약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가습기가 조금 많이 고민이긴 한데, 온차가 이제 알려준 방법으로는 그냥 빨래를 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빨래 돌릴 게 없다라고 한다면 젖은 수건 하나를 그 빨랫대 같은데 널어두면은 되게 괜찮아진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매번 겨울마다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긴 합니다. 가습기를 사자고 하니 조금 관리가 힘들 것 같고, 또 이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도 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단 차라리 빨래나 이런 것들을 널어서 조금 맞추는 게 어떨까라고. 맞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진짜요? 네. 한 번은 저희가 집이 너무 약간 건조하다, 정말로 건조하다라고 느낀 게 3차 모두가 목이 되게 말랐다라는 느낌을 심하게 받고, 피부나 이런 데도 입술에 이런 데 두고 정말 너무 조금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온차가 그냥 이제 젖은 수건을 가져와서 물을 짠 다음에 널어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얼마 안 지나서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안이 되게 건져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안쪽에 놔뒀던 수건이 그냥 아예 다 말라버려서 책상이랑 가습기에 벨크로 찍찍 붙였다 뗐다 하는 건 어떠신가요? 이게 차차랑 TT가 되게 힘이 좋아서 저희가 생각한 좀 무거운 것들도 되게 잘 쳐냅니다. 끝까지 넘어갈 때까지 하는 느낌이 좀 세서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책상에 뭔가를 잘 안 올려두긴 해요. 숯에다가 물 부어서 하는 천연 가습기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애초에 숯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젖은 수건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아님 고양이가 레몬 향을 싫어하니 가습기 물에 레몬 향을 뿌리는 건 호흡기에 들어가서 문제인가? 거기까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맞아요. 가습기를 쓰다 보면 한 가지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습기가 생각보다 되게 균이 생기기 좋은 장소다라고 해서 정말 그때그때 제대로 잘 안 씻어주거나 아니면은 관리가 조금 안 된다 싶으면은 바로 안에 미생물이 자라서 버려야 된다고. 제습기 같은 경우에선 오히려 편하긴 한데 안쪽에 애초에 물을 빨아들이고 물만 버리면 되다 보니까 가습기는 정말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뭔가 큰 거라든지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 가열식 가습기 맞나요? 가열식으로 하는 가습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을 가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뭔가 균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해결이 되고 근데 다만 가격도 비싸고 전기세도 꽤 많이 나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냉차님, 오늘 온차님이 방송성을 안 불렀는데 대타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내일 온차가 2번 불러줄 겁니다. 네, 내일 온차가 2번 불러줄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기 가격도 그렇고 전기세도 그렇고 전기세가 거의 에어컨처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틀었을 때 10만 원이 넘는다고. 10만 원? 네, 10만 원이 넘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온차님에게 가볍게 토스. 저는 집이 너무 건조해요 하면 냄비에 물을 끓여. 맞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그 가열식 가습기이지 않을까요? 대신 가스가 함께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가스 자체에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가습기를 안 써서 공감이 안 돼요. 근데 가습기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수라기보다는 사용하시는 집안도 있고 아예 사용 안 하시는 집안도 있고 그런 느낌. 요즘은 인덕션 시대. 인덕션이 있군요. 근데 진짜 감기 걸렸을 때 가습기의 유무가 크게 차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감기가 걸리면 기관지가 많이 붙다 보니까 가습기가 없으면 이제 조금 공기 중이 많이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잘 못 느끼는데 감기 걸렸을 땐 진짜 있을 때 차이가 크죠. 이게 확실히 감기 걸렸을 때는 초반에 어떤 작업을 하느냐, 초반에 어떻게 해주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느낀 바로는
우선은 목이 아픈 거를 잡는 게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이제 오는 증상 중 하나가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코 쪽이 붓는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목이 아픈 게 가장 크고 목이 보통 나았다 하면 함께 몸도 같이 낫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목에 손수건 왜 감는지 알게 된 사람 그래서 이번에 온차한테 넥 워머를 사주긴 했어요. 그 넥 워머가 목에 수건을 감는 것처럼 또는 손수건을 감는 것처럼 목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확실히 그게 있고 없고가 조금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목에 손수건 감고 자면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감기 걸렸을 때 저의 몸을 믿고 버팁니다. 반팔 반바지로. 그건 버틴다라기보다는 몸을 조금 더 아프게 만드는 거지 않을까요? 넥 워머 메모. 그거 약간 온차식 감기 이겨내기 같은 느낌인데 온차가 예전에 감기 걸리고 조금 아팠을 때 제가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제일 어이없는 거긴 했는데 몸이 아프고 이제 몸이 좀 열도 많고 하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반팔 반바지를 입고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어서 제가 그러면 감기가 더 심해지니까 따뜻하게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온차가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 몸이 너무 편안하게 대해줬더니 해이해져서 그렇다고 그 기강을 한번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몸을 조금 가혹시켰거든요. 가혹 생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가혹적으로 몸을 조금 다뤘는데 가학적으로 그래서 몸의 기강을 한번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지금 편한 줄 알고 이때 빨리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그러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얼마 안 가서 몸이 좀 더 아파졌고 그 다음에 몸이 나았습니다. 온차님이 목 안 좋은 이유가 이거였나? 온차는 보통 몸이 안 좋으면 쉬진 않아요. 네, 쉬진 않고 그냥 몸을 더 굴릴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몸이 아픈 기회 같은 느낌으로 굴릴 때가 많아서 이번에도 되게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말 쉬라고 얘기를 몇 번이고 했는데 계속 쉬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더 심해진 경우가 됐죠. 약을 먹어야 빨리 괜찮아질 텐데 근데 오늘은 온차가 이제 저희한테도 사정을 이야기했고 조금 몸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약이랑 이런 것들 잘 먹고 잘 쉬어진 덕분에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처럼 뭔가 눈 아프다 아니면 코 아프다 입 아프다 이런 것도 얘기도 안 하고 잘 자고 잘 일어났고 또 뭐 밥이나 이런 것도 잘 먹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하게 빵이라도 쥐어줬는데 네. 저희 3명 다 전부 다 운전할 때 한 가지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규칙 때문에 온차가 밥을 안 먹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쉴 땐 쉬어야죠. 지금 저희가 저랑 그리고 뭐 홍차도 마찬가지고 온차도 마찬가지고 운동부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까지만 조금 힘내고 다음 주에는 조금 수면 시간에 이런 것들 좀 챙겨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좀 많이 괜찮아졌나요, 온차? 네, 상처 많이 괜찮아졌고요. 딱지나 이런 것들도 다 가라앉고 나아져서 이제는 많이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예요. 네. 뭔가 듣다 보니 온차도 3차도 과일 많이 챙겨 먹어야겠네요. 저희가 근데 이것도 그거긴 합니다. 과일도 요즘에 되게 예전처럼 뭔가 풍부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엔 정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서
건강에도 좋고 다른 것들도 많이 좋은 과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당이나 이런 거를 억지로 주입해서 만들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그냥 조금 달달한 과자 아니면은 상큼한 과자라고 표현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면역력 영양제 꼭 챙겨 드세요. 면역력 떨어지면 진짜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일 같은 거는 조금 사 먹기 힘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자 비타민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개인 영양제들 이런 것들은 네, 다들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두고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홍차가 그걸 좀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긴 해요. 가끔씩 보다 보면 그냥 간식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몇 개든 집어 먹다 보니까 통에 있어서도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요새 과일들 너무 달게 개량되어서 과당이 너무 많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물론 과일이 비싸서 안 사 먹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한 번씩 사서 먹을 때 보다 보면 좀 많이 달다라는 느낌이 머릿속에 가득 차는 것 같아요. 홍차는 뭔가 몸에 관한 건 제일 잘 챙겨 먹을 것 같아요. 보충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챙겨 먹고, 야채나 이런 것도 잘 어쨌든 챙겨 먹어야 되니까 챙겨 먹고, 어린이용 중에는 잘못 열게 잘 못 락스처럼 뚜껑 처리된 것도 있다던데, 락스 뚜껑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도 요즘 초록 바나나만 골라서요. 아예 조금 더 익는 과정이 필요한, 꾹 눌러서 여는 헛돌게끔 이중뚜껑 형식인 거, 그게 락스 뚜껑이었군요. 꾹 눌러서 여는 게 그런 거였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락스 뚜껑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니. 그게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 조금 못 열게 하려고 안전하게 해두려고 하는 거군요. 근데 확실히 어떤 거였지? 락스가 아니고 세제였던 것 같은데, 그 녹는 캡슐이라고 부르던가요? 녹는 플라스틱 같은 거 안에 들어있어서 한쪽은 파란색이 있고 한쪽은 흰색이 있고 하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게 해외에서 한번 되게 문제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먹을 것처럼 생겨서 아이들이 그걸 먹었다가 중환자실이나 이런데 급하게 치료하러 온다고. 이중뚜껑 그거는 위에 부분 잘 뽑으면 평범하게 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그대로 두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캡슐 세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쪽에 색깔 있고 한쪽에 이제 다른 또 색깔이 있고 하는 건데, 되게 사탕 같아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입안에 넣고, 또 그 녹는 플라스틱 안에 있다 보니까 누르는 느낌이라는 촉감이 뭔가 조금 신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입안에 넣고 오물오물하다가 씹고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캡슐형 세제 하긴 싼 거는 그냥 동글동글해서, 그래서 약간 그 콜라보 상품이라고 하죠. 콜라보 상품이 약간 잘못됐을 때처럼 조금 잘못 사용되거나 아니면 잘못 조금 사건이 벌어진 경우가 한 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손 소독제였나요? 아니면은 그 술 중에서 두꺼비가 그려져 있는 게 진로였죠. 제가 봤던 것 중 조금 많이 충격적이었던 게, 그 진로에서 낸 손 소독제, 그게 되게 소주병에 담아져 있는 형식 같은 걸로 이제 보여서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들이 약간 착각해서 마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콜라보가 물론 서로에 있어서 이제 약간 성장세를 키우고 그런 베네핏을 가져가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손소독제 때문에 실명한 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쩌다가 실명까지. 담배 모양 초콜릿이나 구두약 초콜릿 그런 것도 금지됐고, 그거는 약간 위험할 것 같긴 하네요. 담배 모양 초콜릿까지는 뭐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입에 어쨌든 되는 거긴 하니까. 근데 구두약 초콜릿은 잘못해서 먹으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카페에 있던 손 소독제도 시럽으로 헷갈리곤 하는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시럽은 직접 짜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옛날에 문제 엄청 맞아요. 옛날에 문제 엄청 됐었어요. 위험하죠. 짜다가 키가 작아서, 손 소독제를 짜다가 잘못해서 눈에 들어간 거군요. 손 소독제도 그 알코올 도수 자체는 되게 높다 보니까. 구두약 초콜릿이 있었군요. 옛날에 그 금화 초콜릿 거기까진 괜찮은 것 같은데, 구두약 초콜릿은 너무 눈에 띄게 하려고 한 약간 위험한 행동이지 않나 싶긴 하네요. 반대로 그 구두약을 잘못 발라서 신발에 발라도 문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사람 입에 들어가도 문제고, 반대로 신발에 이제 발랐을 때도 문제고, 가능하면은 모든 거에 있어서 조금 확실히 구분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두약으로 굳이 초콜릿을 만들 이유, 구두약 케이스 그 안에 이제 초콜릿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울리는 게 있다면 신발장에 있는 소품 중에서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두약은 제가 색깔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 너무 위험해서 안 될 것 같고, 신발장에 있는 게 신발인데 사물이랑 조금, 사물에 있는 것 중에서 똑같은 것들? 구두칼 정도면 약간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으로 넘어갈 수 있긴 할 것 같네요. 신발 모양 초콜릿, 확실히 구두약보다는 비용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긴 할 텐데, 크기가 많이 크다 보니까. 근데 구두칼 정도가 이제 신발장에 놓여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르신이니까 집안에 이제 아버지들이 구두 신을 때 많이 쓰실 텐데, 그때 뭐 한 번씩 부서지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을까. 신발 모양 초콜릿, 이거는 금액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안 들키려면은 되게 똑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구두 주걱도 괜찮겠네요. 근데 그거 외에는 없긴 하네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구두약이 약간 시도하기 편하고, 시도하기도 편하고 가격 면에서도 괜찮고,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세긴 하네요. 구두약 같이 되게 작으면서 뭔가 신발장에 어울리는 건 또 찾기 힘들어서. 반대로 손 소독제 이런 거는 병원 물품, 약간 소독 물품인데 틴 케이스가 들어가서 오히려 돈이 좀 더 들 것 같아요. 케이스가 또 정교화되니까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초콜릿 관련된 것들, 그러고 보니까 초콜릿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네요. 콜라보를 뭔가 한다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초콜릿이 되게 저는 초콜릿이나 커피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게 그 카카오라는 열매 자체를 어쨌든 볶아서 그 가열 처리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카카오의 이제 원 재료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거를 또 농도에 따라서 많이 나누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서도 커피콩을 볶고 또 볶는 정도 아니면은 원산지 같은 거에 따라서 많이 나누기도 하고. 형태 만들기가 편해서인가? 그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콜라보 상품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손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액체이긴 하지만 형체를 굳힐 수는 없고, 반대로 형체가 이제 굳어 있는 것 같은 뭐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형태를 가공하는데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초콜릿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형체나 이런 가공이 편하고 이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 굳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콜라보 용품으로서 많이 쓰는 게 이해가 되긴 하네요. 카페인이 함유된 건 똑같긴 해요. 우리나라는 준 초콜릿이 많아서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답니다. 가짜 초콜릿. 근데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산니비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초콜릿은 어떤 초콜릿을 좋아하시나요? 초콜릿도 저희가 이제 파는 것들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해요. 일본에서 사 먹으면 달라요. 아, 그런가요? 아, 근데 그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돼?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짜 초콜릿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저는 화이트 초콜릿이요. 초코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전 빼빼로보다 포키 좋아요. 포키가 진짜 초콜릿을 사용하나요? 저도 화이트. 저는 견과류 들어간 초콜릿이요. 저는 엄청 쓴 초콜릿만 아니면 좋더라고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게 뭐였죠? 그 통 안에 들어있는 카카오 블랙인가요? 좀 많이 쓴데 반대로 녹여 먹는 용도? 그러니까 초콜릿을 씹어 먹는 용도가 아니고 녹여 먹는 용도의, 저는 트윅스. 너무 쓴 초콜릿만 아니면 다 좋아요. 밀카였나? 그게 진짜 초콜릿이라던데. 뭔가 카카오 98%?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커피콩 모양 초콜릿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얼려서 오독오독 씹어먹는 거 좋아요. 78%. 아, 맞죠? 다크초코? 카카오 72%. 뭔가 다들 그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게 다르긴 한데 아마 다들 생각하시는 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초콜릿에 커피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이 좋더라고요. 뭔가 둘 다 쓰면서 쓴 향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될까요? 전 몰티저스 좋아해요. 몰티저스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것도 초콜릿인 거죠? 몰티저스, 잠깐만요. 몰티저스가 뭔지 알겠네요. 이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안에 과자같이 들어있는 거, 초코과자. 90%도 봤는데 72까지 먹어보겠는데 사지도 않았었죠. 제가 기억하는 농도가 꽤 많이 높았는데 카카오 98%? 제가 먹은 게 82%였던 것 같네요. 이 99% 이거는 저도 처음 봐서. 몰티저스를 모르다니. 제가 과자를 잘 안 먹다 보니까 온차가 과자를 되게 많이 먹고, 저는 과자보다는 그 비스킷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뭐였죠? 계피향 나는데 항상 커피랑 먹으면 좋아서 카페에 있어도 되게 커피 시키면 오는? 항상 같이 주는 그게 있는데 그거 가끔 마트 가면 계산대 옆에 있던 거 부모님 몰래 쓱 올려놨었는데, 시나몬? 루토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로터스 맞습니다. 그게 되게, 네, 그게 되게 저는 잘 맞아요. 달걀 모양의 에그몽이 어릴 때 100원, 200원짜리 초콜릿 만나서 맛있기도 해요. 에그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초콜릿으로 된 알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게 각 시리즈 시기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 로터스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먹기 좋더라고요. 어느샌가 먹고 보면은 10개 넘게 쌓여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커피를 마시고 로터스를 가져올 때마다 먹어야 되는 딱 개수만 가져옵니다.
너무 여유롭게 가져오거나 책상에 두면은 자꾸 생각 없이 먹게 돼가지고. 에그몽 초코 맛있었는데. 로투스 다이제도 되게 다이제도 되게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로투스 근데 진짜 끝없이 들어가요. 그거 잘 부서지던. 네, 그게 되게 잘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나 이런 거랑 같이 먹었을 때 커피 국물에 되게 스며들어가지고 잘 부서지고 그런 게 되게 좋습니다. 초코 틴틴도 맛있어요. 단종됐지만 이게 요즘 과자들이 많이 단종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새로운 맛들로 많이 태어나거나 예전 리메이크 느낌으로 다시 태어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과자들이 더 마음에 들어서 조금 다시 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상식량 로투스 커피랑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다이제가 군식품으로 딱 알맞는 과자래요. 싼 가격에 칼로리가 많아서 그런가요? 전 요새 과자 중에 ABC 초콜릿 과자 그거 맛있던데, 개당 대략 52칼로리. 사용하시는 원료가 달라서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과자 맛있겠다. 이게 좋아하는 가게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자주 가는 단골 가게에 뭔가 사장님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 맛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초콜릿이나 이런 가공식품들도 원재료가 바뀌면은 조리하는 과정이 같더라도 바뀐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원재료는 같더라도 조리하는 과정이 바뀌면 또 맛이 아예 바뀌고, 그런 것들이 큰 것 같더라고요. 빈츠 비상식량의 기준대로 기준이 있는데 조건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고요. 다이제가 그 비상식량 조건이 있는데 그걸 다 달성한 건가요? 야식 먹고 싶어졌어요. 매번 라디오 들으면서 식욕만 강해지는 기분이.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매번 약간 음식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블랙썬더도 맛있어요. 블랙썬더는 뭔가요? 블랙썬더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일본 건가요? 오레오 먹고 싶다. 빅파이도 요즘 커지기만 하고 맛은 없어졌더라고요. 과자 이야기 좋은 것 같아요. 저녁 안 먹고 잤는데 배고파졌어. 초코바 같은 건데 일본에서 팔아요. 한국인이라 그래요. OS 맛인데 배고파지는 시간. 블랙썬더 트레이더에 팔던데. 블랙썬더는 그럼 무슨 맛이 나나요? 다른 초콜릿이랑 다른가요? 초코바는 역시 트윅스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면 저는 킨더 조이, 그게 좀 더 맛있더라고요. 되게 부드럽고 맛 같은 게 잘 넘어가고, 미스터 비스트 초콜릿을 온차가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해서 한번 사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맛은 있었는데 가격이 제가 생각하는 가격 그 이상이더라고요. 킨더조이 오랜만이다. 초코바인데 바삭바삭 하더라고요. 그 약간 자유시간 같은 건가요?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자유시간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피스터블 말하세요. 다들 혹시 또 미스터비스트의 초콜릿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킨더조이 맛있었는데 어릴 때 비쌀까봐 사달라고 못했어. 킨더조이 먹는 냉차라니 귀여워.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야식 같은 이야기 아니면은 뭔가 디저트 이야기하다 이제 초콜릿도 오긴 했는데, 없는데 먹어보고 싶긴 해요. 유튜브로만 봤어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에서만 한 번씩 보다가 이게 마트에도 팔고, 그리고 소형 마트에도 팔고 대형 마트에도 팔고 다 팔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이제 인기가 많아서 나오고 먹어봤는데 맛은 확실히 있는데, 반대로 이제 조금 가격이 너무 센.
전 사 먹어본 적 없어요. 시중에 다른 초콜릿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미리 들어서 삥 뜯어야겠다. 온차님의 임자빵을 먹어야지. 블랙썬드는 뭔가 안에 과자 있는 느낌? 과자 있는 초코 바라야 하나?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피스터블 초콜릿은 하위호환이 그 킨더조이인 것 같고요. 확실히 피스터블이 조금 더 킨더조이 초콜릿보다는 달달하거나 부드러운 느낌이 더 세고, 그래서 이제 하위호환인 것 같고, 반대로 블랙 썬더는 모르겠네요. 제가 얘기만 들었을 때는 되게 여러 부분이 크런치 맞나요? 초콜릿 중에 크런치가 있었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크런키 맞네요. 블랙 썬더 크런키랑 비슷해요. 에르메이님이 말씀해주신 게 맞네요. 초콜릿 이야기하니까 먹고 싶어졌어요. 왜 벌써 10시 55분이지? 시간이 많이 벌써 지나갔네요. 제가 57분 되면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사를 드리고 내일 또 7시에 온차 방송이 있으니까요. 내일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온차 방송이 있고 또 이제 마무리는 홍차 방송이 있어요. 이번 주 저에게 할당된 방송 시간은 다 끝이 났고, 이번 주도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냉차 이야기만 들었는데 안돼 괜히 말했다. 매번 알려주셔야 저희도 인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항상 시간 모으시다가 거의 됐다 싶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7분이 되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데뷔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도 조금 더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냉바 먼저 말씀하시는 분부터. 1시간 너무 빨라, 1시간 짧아. 밀키에이님 냉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앞으로 시간 얘기 안 해야지. 그러면 제가 그냥 빠르게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고 천천히 인사를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드님 냉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래곤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냉바 미나님 오늘도 꿀보이스 냉차 좋았어요. 냉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냉바 다음에 뵙겠습니다. 램님 냉바 전 이만 자러 다시 자러 가볼게요. 냉차도 잘 자요. 램님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미미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버퍼링 실제로 보니 너무 귀여웠어요. 냉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좋은 꿈 꾸시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호도님 언젠가 방송 안 끄고 미션을 주고 말 테야. 제가 또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초그리님 시간이 또 야속해요. 냉바 아쉽긴 하지만 또 다음에 난 만나 뵙고 더 함께 오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죠. 냉바입니다. 오열님 냉바 카페에 게임 추천했어요. 게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두 다 확인해보고 또 어떤 게임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열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냉바 구루미님 냉바 다음주 월요일날 봐요. 다음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때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한 한 주 함께 보내보도록 하죠. 냉바 에르메이님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었어요. 냉바 오늘도 부디 즐거운 방송이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냉바 허니 미드나잇님 힐링되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냉바 또 오늘 시간 함께 보내면서 유익한 시간이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실험님 버퍼링 꾸며진 거 너무 냉차 같아서 귀여웠어요. 냉바 마음에 드신 것 같아서 기쁘네요. 좋은 꿈 꾸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 집 가고 싶다님 냉바 오늘 진짜 얘기한 거 얼마 없는데 너무 속상해. 오늘도 재밌었어요. 냉차 좀밤 좀끔 잘 자요. 저번 방송 못 봤었는데 오늘 냉차는 봐서 좋았어요. 저도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찻잎이 분들 모두 좋은 꿈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온차 방송이랑 홍차 방송이 있으니까 둘 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냉바입니다.